안녕하세요. 법선생TV 송글송글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다룰 건데요. 바로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실 김도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니 도대체 왜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저도 정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화가 나는데요. 사례들을 보면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혼 이후에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상대방과의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앙금 때문에 주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이혼은 본인들의 문제지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참 이혼 가정에서 사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상처와 이제 그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 이혼 이후에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나쁜 짓이죠, 이건. 그렇다면 이 받지 못한 양육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 등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월급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강제로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월급도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멸시효라고 하면은 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3년,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양육비는 나중에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이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얼른 청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기간 이내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강제 집행 외에 또 양육비를 받아낼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강제 집행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그리고 이행 명령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회사원 같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다가 직접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월급에서 이렇게 직접 양육비를 빼서 직접 주는 거니까 네. 직접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엄청 효율적인 제도긴 한데요. 다만 여기에도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원이 아니면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급 개념이 없어서 받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강제 집행과 같은 거라서요. 만약에 그 월급에 대해서 이전에 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민사집행법상 최소한의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이 금액적인 제한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담보 제공 명령은 뭔가요? 네, 담보 제공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력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를 제공하라. 네, 그렇죠.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담보 지급 명령이 효율적입니다. 담보가 없으면요? 네,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조차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요? 네, 감치. 갈치 말고 김치 말고 감치? 네, 감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치란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의무를 위반한 자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곳에 가두는 것입니다. 수감한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행명령은 뭔가요?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한 때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더 강력한 조치 없을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고요. 출국 금지도 시킬 수 있고요. 또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그리고 신상 정보까지 이렇게 공개하면은 당연히 내겠네요.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은 이혼 후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피해주지 마시고 양육비 제때 때 지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법선생 TV였습니다. 안녕. 안녕? 나 혼자 안 해? 이러고 말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